충남 서산 해미의 한 아파트 단지. 80가구 일반 분양을 위해 지난달 25일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1순위 지원은 단 1명. 2순위까지 청약을 받았는데도 지원자는 3명이었습니다. 경쟁률은 0.04대 1. 모든 평형대가 미달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지난 12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13,000호가 넘으면서 미분양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리는 상황. 확 식어버리다 못해 완전히 얼어붙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 지방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의 평촌 센텀 퍼스트. 역시 지난달 1,150가구 일반 분양 접수를 시작했는데 350명이 지원했습니다. 대부분의 평형대가 미달이었고 평균 경쟁률은 0.3대 1에 그쳤습니다. 일정 정도 이상 건물을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이어서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미계약 사태가 이어지면 돈이 돌지 않아 조합과 건설사 측에 막대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조합 측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반면 분양시장이 과열됐을 때 책정됐던 높은 분양가들이 거꾸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은 6만 8천 호를 넘어 정부가 위험수치로 판단하는 기준을 빠르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또 다른 악재는 입주 물량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향후 2년간 80만 가구에 육박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2년 대비 26%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경기 지역이 약 25만 8천 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대규모 입주 예정지에서는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전세값 하락과 이로 인한 매매가격 동반 하락세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인 고금리 환경에 여러 악재가 몰려있어 집값 하락세를 멈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장도 침체되어 있죠. 분양 시장도 미분양이 막 늘어나죠. 그러면 매수자들이 굳이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주는 임차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상승장에서는 자꾸 매수 쪽으로 거주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시세 차익도 노리지만 내가 전세로 갔을 때 집값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라는 불안 심리, 그 공포 수요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공포 수요가 이제 존재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공포가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이제 굳이 적극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매수를 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현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보면 아예 손님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완전히 점점 침체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도자들이 집을 싸게 팔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들은 안 사고 매도자들도 안 팔고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에요. 이거를 이제 무너뜨리는 게 바로 미분양이고, 근데 정체기로 되면서 미분양이 생기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제 적극성을 뚝 떨어뜨리고 관망 자세로 변하면 협상력을 항상 협상력이라는 건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쉬움을 조금씩 느끼게 되죠. 그런데 진짜 이제 하락으로 가려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일종의 공포가 찾아와야 돼요. 그동안은 사는 사람들이 공포에 져서 패닉 바잉을 했는데 네네. 이제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주 미분양입니다. 입주 미분양 상태가 되면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도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입주라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새로 만들어져서 입주한다. 그러면 뭐 3달, 4달 이 정도 이제 많이 주면. 근데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그동안 자기가 냈던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무섭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이 입주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입주할 때 급하냐,
전혀 급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대출을 받아도 분양권 가격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출 규제도 좀 덜했기 때문에 그럼 대출만 받으면 치르고 남아요.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맞춰도 돈이 남아요. 근데 이제 입주 미분양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프리미엄이 없어요. 프리미엄이 없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럼 분양권 가격보다 매매가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으면 대출도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잔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분양권 기준으로 잔금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자기가 준비했던 현금이 있는데 이거보다 공백이 생기는 거죠.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를 맞춰도 전세가가 매매가 기준으로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되니까 전세가도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모자라게 돼요. 거기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한 애착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럼 지금 당장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매물이 상승장에서의 매물 나오는 것과 하락장에서 특히 입주 미분양인 상태에서 매물 나오는 게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서로 지금 분양권 가진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돼버립니다. 패닉 상태가 돼서 서로 계속 분양권을 서로 먼저 팔기 위해서 더 싼 가격에 계속 던지게 되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켜보기만 해요. 왜냐하면 지켜보면 볼수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니네들끼리 경쟁해라. 나는 천천히 살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잔금 못 치르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계약 포기자들도 생기죠. 근데 이때 계약 포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건설사들이 계약 포기를 잘 안 받아줍니다. 집 잔금 못 치르면 입주도 못 하고 기존 집은 나오는 길로 예정이 되어 있고 공중에 붕 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분양권 중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집을 빨리 싸게 팔아야 돼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존 집들을 싸게 팔고, 그러니까 패닉 상태가 되면 우리 한번 겪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일어났지만 주식 시장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2,000대에서 1,400대까지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